제가 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자꾸 배가 고픈데 이렇게 막 배가 고플 때마다 계속 먹어도 될지 고민이에요. 아, 일상생활까지 안 되는구나. 이게 사실 어렸을 때는 항상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었어요. 왜요? 진짜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갈 정도로 밥 먹으러 그냥 수업 받다가 나가기도 하고. 학교 가서 배고픔이 네. 적응이 안 돼서 네, 막 그래서 학교를 못 갈 정도였어요? 약간 물 배치우기도 하고 네, 좀 그랬었는데 취미 같은 것도 막 뭐 해보고 싶어도 사실 뭐 먹는 시간이 거의 많아서 잘 하지 못하고 공부 같은 것도 좀 하고 싶어도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먹기만 해서 약간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본인의 상황이 되면. 그렇죠. 쉽지가 않으니까. 바꿔 생각하면은 식욕이랑 비슷하게 수면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기만 바꾸면 자도 계속 졸린 거랑 같은 고민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찌양님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먹어도 배가 고파. 대체 얼마나 드시는지 우리 선배들께 기록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으로 치면 20개? 20개? 그리고 이제 곱창은 한 4, 50인분까지 4, 50분? 워낙 좋아해가지고 스테이크는 한 5kg 정도까지 먹었고 햄버거는 20개 이상 먹어도 뭐 방어 10kg? 방어 10kg. 네. 그거 10kg 되려면 어마어마한 양일 거 아니야. 10kg면 진짜 이만해야 돼. 찌양만 해요, 크기가. 찌양만 해요. 진짜, 진짜 커요. 예. 아니 근데 식비가 진짜 많이 들겠다. 네, 방송 식비랑 뭐 배달 식비랑 뭐 밖에서 먹는 거 뭐 주변 사람들 사주는 것까지 하면은 거의 1등이 식비. 한 달에 식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세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무조건 넘고 1,000만 원? 한 번 먹방 할 때 막 300만 원 나올 때도 있거든요. 막 그런 날이 있는 달에는 거의 뭐 그 이상 몇 훨씬 천? 네, 몇 천. 홍만이 형님은 한 달에 식비가 얼마나 나오세요? 저도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두 분이 식비도 2천만 원. 경사네, 경사. 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드신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몸매를 유지하고. 옛날에는 젖살이 약간 좀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또 살이 좀 아니 빠져. 지금 심지어 말랐어. 그러니까. 아니 진짜 축복받은 몸매 아니냐고요.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 다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아니 이거 뭐 자랑하는 거예요? 부럽다. 부럽다. 진짜 무슨 부러워. 일이야. 약간 나름의 고충도 되게 많습니다. 잘 드신다. 두 분의 대결이 더 기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아무튼 우리 찌양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작은 책으로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는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그래, 같아요. 진짜. 도대체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책으로 어떻게 이렇게 드시는 겁니까? 이게 저희 학회에 한번 모시고 싶은 분이에요, 사실. 제가 음식 그리고 이제 포만감 연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일단 저희가 봤을 때 포만감 그럼 저희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일단은 물리적 포만감, 이게 배가 꽉 차는 느낌. 그렇구나. 그리고 화학적 포만감, 그러니까 영양소가 흡수됐을 때 이제 포만감 느끼는 거. 예를 들어 맥주 한 1리터를 쫙 드시면은 배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확 넣으면은 네 불을 넣어요. 근데 지금 들어봤을 때 물리적 포만감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려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 네.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화학적 포만감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혹시 단 거 그리고 뭐 고기류 혹은 기름기가 많은 거 중에 어떤 게 좀 배가 빨리 부르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없으면 없다고 해. 없어. 물 아니에요, 물? 솔직히 단 거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찬 적이 없고. 단 걸로는 배가 안 차요? 화학적 포만감이 애매하다고 느낀 게 보통 우리 몸은 결핍된 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을 분내는데 당분을 쓰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길에 뭐 달콤한 게 땡긴다거나 맞아요. 탄수화물이 땡기고 아이스크림. 또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짠 음식을 우리 몸이 원해요. 근데 드시는 걸 영상으로 봐도
이거 안 짠가 싶을 정도로 끝없이 드시기도 하고 맞아요. 음료수도 페트병 큰 걸로 막 계속 드시는 걸 보면 그런 쪽에서의 포만감을 잘 못 느끼셔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치면 먹는 거랑 소화는 완전 별개로 보는 게 맞아요. 왜 많이 먹을 수 있냐 보면 솔직히 위가 이제 좀 많이 팽창을 쉽게 할 수 있고 그게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체질이라면 충분히 넣는 거는 가능하겠죠. 실제로 위가 큰 편인가요?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정상 크기보다 좀 크다고 하셨어요. 평균보다. 네. 검사해 볼 때 전문의로서의 느낌이 위 용적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커요. 40% 정도는 위 용적이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대단한 녀석. 진짜 축복받은 몸이다. 부럽다. 근데 그 정도로 위가 크시다고 해도 뭐 4, 50인분이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위에 남아 있으면은 불가능한데요. 위가 당연히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장으로 빨리 내려가는 그 장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검진 했을 때 네. 장 운동이 좀 활발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난 아무리 봐도 그렇게 드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찌고 심지어 말랐을 수가 있냐고요. 나 그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막 드시고 나서 잠깐 일어나면 소화가 되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근데 그래도 4, 50분 정도를 먹으면 분량을 먹으면 엄청 많이 먹는 건데 우리는 이제 과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생리현상이 있을 때도. 화장실 가서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고 나오는 느낌인지 아니면 음식이 그냥 나오는 느낌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게 그런 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어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 정확하게 말씀을 진짜 아니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런 편인 것 그러니까 같기도 약간 하고. 곱게 갈린 느낌으로 나와요? 덜 갈린 느낌으로 나와요? 어렵다. 이야기하기가. 아니 이런 것까지 여쭤봐서 죄송해요. 맞아, 저희가 너무 이제 죄송한데. 고민 해결해 드리려다 보니까 맞아요. 참. 우리가 알아야 뭐 해결을 하니까. 아는 만큼 해결이 되니까. 잠시만요. 근데 대답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대로 나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좀 약간 상당히. 약간 상상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소화 기능은 정상이거나 그것보다 낮은데 장의 건강은 좋아서 내보내긴 쉬운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짝 일어나면 장으로 쑥 내려가면서 더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근데 아까 일어나실 때 내려간 느낌이 난다는 게 원래 몸이 열려서 이제 장으로 쑥 보내고 그냥 다음 단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잡아둔 채 소화를 시켜야만 한다. 이거 소화 안 하면 너 영양소 못 얻어 죽어 이건데 뭐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얻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급이 되니까 아마 배출시켜버리는 쪽으로 몸이 적응을 한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몸에 열을 내는 동물들이 호흡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기초 대사량은 이제 그 몸무게에서 지방을 제외한 그 몸무게하고 비례하고 그다음에 키에 비례하거든. 그래서 지금 아까 4, 50 그 인분을 드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어느 정도 기차 대사량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화장실로도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우리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일단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의 상태도 상태이지만 배변의 양도 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진짜로. 너무 놓여 마시고. 근데 그 썰도 있잖아요.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 얘기 알죠? 뭐야? 아니 어떤 여성분이 화장실 들어갔는데 옆에서 문이 닫혀 있는데 물을 한 7번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누군데 물을 7번 내리는데 물을 7번 내리는데 계속 뭐가 나오더래 느낌이. 소리가 빵빵 나는데. 아니 그게까진 아니고 거기 너무 애매했어 지금. 그게 아니라 7번이 나온 거예요? 몇 킬로 정도? 아이고야. 아니 제가 그 7번 내린다고 하신 게 아마 진짜였을 거예요. 그 현상 자체가 신기하긴 한데
많이 먹고 있음에도 또 그만큼 견줄 만큼 또 배출이 된다고 하면 현재 질량이 유지가 되는 건 이해는 되네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딱 알맞는 대화가 네,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혹시 부모님께서 좀 잘 드시는 편이셔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신 것 같아요. 양가 집안의 친척 네. 가운데 이렇게 잘 드시는 분이 없어요. 아빠 어렸을 때 할머니가 좀 많이 드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누가 얼마 저한테는 다 그냥이라.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 찌양께서는 지금 어디가 뭐 편찮으시거나 그런 데는 없는 거죠?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다 건강하다고. 너무 다행이다. 그 장도 엄청 뭐 용종 하나 없이 깨끗하고. 진짜. 그 당화혈색소 또 정상 완전히 정상 수치이고 뭐 다른 이런저런 것도 다. 와, 과식을 하면 좀 몸에 무리가 갈 텐데. 그러게. 근데 이렇게 먹는 게 한편으로 좀 진짜 걱정되기도 하고. 뭐 네. 과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는 너무나 많죠. 네. 진짜 과식이 보통 비만으로 이루어지고 비만이 이제 여러 대사 질환이라든가 이렇게 해로운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비만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시잖아요. 근데 비만 이전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체내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좀 당뇨 전 단계로 가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뇌의 이제 시상하부 영역, 이 영역에 이 영역이 이제 식욕 신호도 받고 체온도 조절하고 하는 영역인데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염증에 의해서 신경회로가 파괴되고 체온 조절이나 식욕 조절 같은 것들이 기능이 좀 저하되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